사람들은 말하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최영자의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전력 질주였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5에 시집와서 47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손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식당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능했습니다. 사업한다며 빚만 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5년 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영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40년을 일했습니다. 22년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했고 10년을 더 모아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비록 낡고 작았지만 영자에겐 궁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 최영자. 그 세 글자가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친구 경자가 가끔 놀러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였죠. 영자야, 우리 나이에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낫긴 하다. 자식들이랑 살면 눈치만 보게 되더라. 경자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로워. 재훈이가 가끔 들르긴 하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온다더라고. 며느리가 어때서? 글쎄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가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경자가 돌아가고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이라기보다 대박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아파트 재건축 확정됐대요. 영자는 손에 쥔 귤 한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요? 재건축이요? 그럼요. 어제 주민 설명회에서 조합 이사장님이 직접 발표하셨어요. 강우건설에서 관심 보인대요. 재건축되면 시세가 2배는 뛸 거래요.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영자는 멍하니 거실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손때 묻은 소파, 창문 너머 보이는 오래된 놀이터.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47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영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노란색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소유자 최영자.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 이름 내 집.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받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영자는 기분이 좋아서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아파트 재건축 확정됐대. 진짜? 야, 그거 대박이다. 축하해.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이 재건축 소식이 희망이 아니라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같은 날 오후 며느리 은주는 노트북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세 4억 재건축 프리미엄 붙으면 7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잠깐 이것 좀 봐요. 뭔데? 재훈이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동네 아파트 시세요. 재건축 확정되면 최소 7억은 넘을 거래요. 엄마 집이 재건축? 그 오래된 데가? 재훈은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세가 4억 초반인데 분담금 빼도 남는 장사죠. 은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재훈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여보, 그 집 명의가 어머니로만 되어 있잖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집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은주야, 무슨 소리야, 엄마 멀쩡하신데.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라죠. 근데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 집은 결국 당신 거 되는 거고. 은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은 대답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요즘 형제간에 집 문제로 법정 가는 건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엄마 아들이 나밖에 없잖아. 재훈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요, 어머니가 정정하실 때 명확하게 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 편해요.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영자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은주예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혹시 재건축 소식 들으셨어요? 아, 그래, 오늘 옆집 아줌마한테 들었어. 대박이시네요. 어머니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은주가 과장되게 기뻐했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던데. 에이, 이번엔 확실하대요. 은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집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셨어요? 영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한대요. 건강하실 때 명확히 해두시는 게 나중에 저희도 편하고. 은주가 말을 이었지만 영자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저희 주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서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예, 은주야. 영자가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집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영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주가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은주가 황급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벌써 집 걱정이라고. 영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집. 내가 모은 집인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동네 불빛들. 재건축이 기쁜 소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집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장 식장 속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린 재훈의 사진들. 유치원 입학식 사진에는 주방 일복을 입은 젊은 영자가 재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니? 영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제대로 된 엄마 노릇도 못 해줬지. 그래도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살았어. 넌 내 전부였어. 영자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 집이 당연히 네 거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 그 집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 내 아들이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재건축 소식은 그렇게 영자의 삶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72살 할머니 최영자의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영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기침이 나와 잠을 깨곤 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기침을 해댔습니다.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봐 소리를 죽이며 기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고 눈이 푹 꺼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걸 본 순간 영자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영자는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요즘 기침이 심하고 가래에 피가 나와. 뭐? 피가 나와? 영자야, 당장 병원 가봐야 해. 그게 무서워. 혼자 가기도 그렇고. 걱정 마, 내가 같이 갈게. 오늘 당장 가자.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자가 영자의 집에 왔습니다. 영자를 부축해서 동네에서 그래도 제법 크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영자의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정밀 검사요? 조직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대학병원 가보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자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 경자야, 무서워.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게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응, 요즘 허리도 아프고 기침도 심해서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밀 검사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도 해야 한대. 조직 검사까지요? 재훈아, 미안한데 병원 예약 좀 잡아줄 수 있겠니?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지금은 바빠서 일단 끊을게요. 재훈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전화를 끊고 거실에 있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한대. 정밀 검사 받으라고. 정밀 검사요? 무슨 병인데요? 잘 모르겠어. 허리 아프고 기침이 심하다는데.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게요? 우리 보고 병원비 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엄마 혼자 계시니까 예약도 잡아드려야 하고. 그녀의 표정은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대학병원 검사 예약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예약을 잡아주기는 했지만 병원에 함께 가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경자가 다시 나섰습니다. 영자야, 내가 같이 갈게. 걱정하지 마. 경자야, 미안해. 내가 자꾸 고생이야.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이럴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지. 경자의 따뜻한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병원은 동네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자는 경자의 손을 꽉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겨우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경자가 함께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경자가 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자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종양이요? 영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기는 약 3cm 정도고요. 위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악성입니다. 악성 그 단어의 의미를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폐암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영자의 귀에는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심한 건가요? 다행히 일기입니다. 아직 림프절 전이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기요? 그럼 나을 수 있나요? 네, 일기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빨리 수술하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존율도 80% 이상이고요. 의사의 말에 영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을 수 있다니. 완치가 가능하다니.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이 우선입니다. 종양을 제거하고 상태에 따라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합쳐서 한두 달 정도 봐야 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원무과에 상의하셔야 하지만 대충 2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그녀의 통장에는 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어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된 일로 아끼며 사느라 실비보험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이야.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기지만 방치하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경자에게 기대야 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일기래잖아. 완치될 수 있대. 근데 돈이 2천만 원이래. 게다가 보험도 제대로 없어서. 영자가 울먹였습니다. 돈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우선은 치료가 급해.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재훈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폐암이래. 근데 일기래. 빨리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암이요? 일기요? 한참 만에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수술해야 한대. 근데 비용이 2천만 원이래. 그리고 나 보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무 무섭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저녁에 은주랑 같이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과 은주가 영자의 집에 왔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일기래요. 치료하면 나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하면 된대. 완치될 수 있대. 비용은요? 은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근데 보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축하신 돈 있으세요? 500만 원 정도.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재훈이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어머니 집은요?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네, 어차피 어머니 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건축은? 그리고 이 나이에 담보대출까지.
치료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대로 돌아가시고 싶어요. 저희는 돈 없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집 명의를 애기 아빠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출받아서 어머니 치료비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 있으세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집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볼게. 영자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어머니 시간 없어요. 근데 명의를 넘기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은주가 눈을 치켜드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이런 말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건데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고집 그만 부리세요. 은주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재훈과 은주가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암, 수술 그리고 집.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명예 이전 서류예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은주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자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최영자. 도장도 찍으셔야 해요. 영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증명서랑 등기 서류는요? 그게 어디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찾아봐야겠어. 빨리 찾으셔야 해요, 어머니. 응, 찾아볼게. 며칠 시간 좀 줘. 은주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서류를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서류에 사인은 했지만 인감증명서와 등기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 그럼 새로 때려가시든지요. 수술 날짜 잡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영자는 서류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못한 척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체중은 더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수술 날짜 잡으셨나요? 더 미루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영자는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자야 나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재훈이가 집 명의를 자기한테로 넘기래. 대출 받아서 치료비 대준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에는 사인했는데 인감증명서랑 등기 서류를 아직 안 줬어. 왠지 찝찝해서. 잘했어 영자야. 그거 절대 주면 안 돼. 근데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날 영자와 경자는 만났습니다. 경자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야 나한테 2천만 원 있어. 내 치료비로 쓰자. 뭐? 경자야 그걸 어떻게? 내가 모아둔 거 있어. 자식들 외국에 있으니까 나 혼자 쓸 돈은 충분해. 어릴 때 내가 나 밥 먹여주고 공부 도와준 거 다 기억해. 경자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우리 친구잖아. 나중에 건강해져서 갚아. 경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가 경자를 꽉 안았습니다. 자 이제 수술 날짜 잡자. 빨리 치료해야지. 영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경자가 있어서 집을 넘기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는 왜 아직도 안 주세요? 경자가 치료비를 빌려준대. 그래서 집 명의는 안 넘겨도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그래 사인은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집은 안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미안해 근데 경자가. 그 아줌마가 뭔데요? 남이잖아요.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은주가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집을 지킨 것에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경자의 도움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병원 주치의가 박도연이래 혹시 기억나? 입원 준비를 하는데 경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박도연? 그 이름이. 우리 동네에 살던 박도연 너 어릴 때 같이 놀던. 아 그 도연이?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그 애가 의사가 됐대 폐암 전문 일에 실력 좋다고 소문났어. 세상에 그 도연이가. 영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뛰놀던 아이들. 그 중에 박도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항상 영자를 따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으로 온 거야 도연이가 잘한다니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도연. 그 이름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경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훈에게 어쩌다 연락이 왔지만 늘 바쁘다는 하소연뿐이었습니다. 입원실에 짐을 풀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희끗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걸어오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야.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영자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발이 희끗한 의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소년의 눈빛. 정말 영자야 세상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경자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영자야 도연이가 주치의래. 경자야 너 진작 알고 있었구나. 박도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영자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얼마 만이니? 50년? 그러게 50년도 넘었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경자가 슬쩍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남편 죽고 혼자 일하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견뎠어. 영자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건축 소식, 며느리의 탐욕, 진명의 이전 요구, 그리고 아들의 침묵까지. 그래서 서류에는 사인했는데 인감증명서랑 등기 서류는 안 줬어. 경자가 치료비를 빌려준다고 해서.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그거 절대 주면 안 돼. 명이 넘어가면 끝이야.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치료비 내가 낼게. 뭐? 안 돼. 도연이 빙긋 웃었습니다. 영자야 들어봐. 나 평생 너한테 빚졌어. 무슨 빚? 어릴 때 기억 안 나?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구해줬잖아.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그날 여름 개울에서 발이 빠져서 내가 뛰어들어서 나 끌어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어. 다 네 덕분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널 살릴 차례야.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영자의 굳었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자돈은 돌려주면 돼. 내가 전액 부담할게. 영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절절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 완치시켜줄게.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영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진을 총동원했습니다. 가장 좋은 마취가 의사, 가장 경험 많은 간호사, 최고의 장비.
모든 것을 영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잠 안 와? 무서워. 괜찮아, 나 믿어, 내가 책임지고 성공시킬게. 도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만약 내가 못 깨어나면 내 집 말이야. 경자한테 주고 싶어. 재훈이한테는 주기 싫어. 왜? 재훈이는 이미 내 마음을 떠났어. 그런 애한테 줄 수 없어.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유언장 써놔. 내가 변호사 친구 있어. 내일 수술 전에 불러줄게. 고마워, 이제 자, 내일 힘들 거야. 도연이 영자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자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전 변호사가 왔습니다. 영자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친구 경자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야, 너 꼭 살아야 해. 경자가 울먹였습니다. 알아, 나 꼭 살 거야. 수술 당일 재훈과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후 은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왔어요? 어머니 반가워하지도 않으시는데. 은주는 곧이어 퉁명스럽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이라도 먼저 넘겨주시지, 이럴 거면 일찍 죽든가. 은주는 연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은 7시간 걸렸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도연은 땀을 흘리며 집중했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경자가 도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영자가 깨어났습니다. 영자야, 수술 깨끗하게 잘 됐어. 이제 회복만 하면 돼. 도연과 경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이 지나고 영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좋았습니다. 도연이 매일 회진을 왔고 경자도 매일 왔습니다. 재훈은 가끔씩만 들렀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병실에 와서 머뭇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 서류 말이에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니?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재훈아, 나 이제 나았어. 치료비도 다 해결됐고 집은 안 넘길 거야.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너희가 나 치료해줬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건. 집은 내 거야. 내가 40년 모아서 산 거야.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재훈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도연아, 나 이제 아들도 없는 것 같아. 울지 마,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도연이 영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퇴원했습니다. 완치였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영자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섭섭했지만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건축 조합에서 연락 왔어요. 분양 신청하셔야 해요.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분양권 명의를. 재훈아, 그 얘기 다시 하지 마. 며칠 후 재훈과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분양 받으시면 그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살지. 혼자 사시게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혹시 나중에 집을 처분하시게 되면 너한테는 안 줘, 절대로. 엄마,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었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영자는 재건축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분양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도연아, 집 팔 거야, 고향 바닷가로 갈 거야?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가끔 내려갈게. 영자는 차근차근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7억 5천만 원. 영자는 그 돈으로 먼저 도연에게 치료비를 갚았습니다. 도연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경자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3억 원을 암센터에 기부한 것입니다. 저처럼 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 암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암센터 원장이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보험도 없이 병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고향 바닷가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경자와 도연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영자야, 여긴 정말 좋다. 경자가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치? 우리 어릴 때 놀던 그 바다야. 그때 생각나네.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조용하게.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마당에는 영자가 직접 꽃을 심었습니다. 채소도 심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경자와 전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연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주말이면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영자야, 행복해 보여. 응,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 잘했어, 네 결정. 도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한 동행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들이 지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고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뒀습니다. 어느 날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집 팔았다면서요.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영자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돈이니 내가 알아서 써, 신경 쓰지 마. 짧고 명확한 답장이었습니다. 재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게 조금은 남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니? 네가 아들 노릇한 게 뭐가 있어? 집만 탐냈지. 이제 나한테 아들 없어,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영자는 재훈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아들 위해, 며느리 눈치 보면서.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나, 최영자로.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건강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암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고 경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재훈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자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73세가 된 영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고 마당에 꽃을 가꾸고 친구들과 웃고 도연과 산책하고. 영자야, 행복하지? 도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다행이야. 도연아, 내가 나 살려줬어.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살려줬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노년을 보내는 친구. 아니, 평생의 동행.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로 비쳤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능했고 아들은 배신했습니다. 보험도 없어 병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영자. 자기 이름으로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 영자는 속삭였습니다. 바람에 실린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집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존엄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70이 넘어서야 영자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영자의 새로운 인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